태풍 나크리, 한반도 상륙 시나리오 공개. 시간별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하늘이 찢기고 바다가 솟는다. 그리고 인간은 숨을 죽인다. 10월 14일 새벽 3시, 대한해협 남쪽 바다 위에서 바다가 끓기 시작합니다. 기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은 밤의 정막을 찢습니다. 나크리의 중심이 북위 30도를 통과하자 그 눈은 마치 생명체처럼 팽창하며 한반도를 향해 고개를 듭니다. 시간별 시나리오. 오전 6시, 제주 해역 붕괴 시작. 기상 레이더는 섬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강수 밴드를 포착합니다. 제주의 동쪽 해안선은 이미 파도에 잠겼고 해안도로는 방파제를 넘어온 바닷물로 끊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는 이미 태풍의 전면부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 10시, 남해안 초토화. 부산, 통영, 여수 일대는 폭우와 돌풍이 뒤덮여 도시 전체가 물 안개 속에 갇힙니다. 풍속 시속 140km, 전신주가 꺾이고 신호등이 꺼집니다. 항만 크레인이 쓰러지고 해상 컨테이너가 떠내려가며 부산항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돌입합니다. 정오. 폭풍의 눈 육지에 닿다. 태풍의 중심이 경남 해안에 상륙하며 한반도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창원, 진주, 대구, 안동. 이 지역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비구름의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늘은 낮인데도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천둥은 연속 폭격처럼 이어집니다. 오후 3시, 중부권 기압 붕괴. 서울 하늘이 이상하게 푸르스름하게 빛나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뒤덮입니다. 비는 수직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내립니다. 한강 수위가 시간당 1m씩 상승하고 도심 하수도는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모래주머니가 쌓이지만 그 속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후 6시, 동해안 해일경보. 강릉과 속초는 폭풍이 지나가며 방파제를 넘어선 해일이 시가지를 덮칩니다. 바람은 유리창을 부수고 도로 표지판이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라 폭탄이다! 현장 취재기자의 절규가 생방송으로 전해집니다. 기상 분석. 한반도 전역의 대기 붕괴. 태풍의 중심은 북쪽으로 치닫지만 그 뒤를 따라온 한랭전선이 남쪽의 뜨거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2차 대류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4일간에 이어지는 폭우 패턴이 형성됩니다. 즉, 태풍이 지나가도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상 전문가 이준호 박사는 말합니다. 이건 태풍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 대기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마치 전쟁을 치르듯 부딪히고 있습니다. 남쪽의 열대 공기, 북쪽의 한기, 그리고 태풍이 불러온 수증기. 그 세 힘이 만들어내는 것은 기후의 혼돈, 곧 날씨의 종말입니다. 이후 시나리오. 계절 붕괴의 현실. 태풍이 빠져나간 뒤 한반도는 순식간에 냉기로 잠식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대전은 6도, 강원 산간은 영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한여름에서 초겨울로. 그 변화는 인간의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기상청은 가을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경계가 증발했습니다. 계절은 이제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늘의 경고, 인간의 무감각. 태풍 나크리는 기후 붕괴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온실가스로 달궈진 바다, 사라진 계절의 균형,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폭풍의 재림. 지구는 지금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제 태풍은 남쪽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 전체가 기후의 실험실이 되었다. 하늘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것을 계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늘이 다시 찢어졌다. 15일의 밤, 하늘은 울었고 인간은 침묵했다. 13일 밤 11시, 침묵의 전조. 도시는 잠들었지만 바다는 깨어 있었다. 남해 먼 바다에서 이미 5m 높이의 파도가 치솟고 있었고, 공기의 흐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뒤틀려 있었다. 그런데 육지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불빛은 평화로워 보였고, 사람들은 아직 비상사태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의 심장박동이었다. 레이더는 이미 대한해협을 향해 서서히 북상하는 거대한 눈을 포착했다. 중심기압 945 HPA, 최대 풍속 초속 50m.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정도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괴력입니다. 남해안의 하늘엔 붉은 구름이 피처럼 번졌다. 그 붉음은 단순한 반사광이 아니다. 하늘이 분노할 준비를 마쳤다는 지구의 심장박동 같은 신호다. 14일 새벽 2시, 나클이 남해안 상륙. 태풍의 중심이 거제와 통영 사이 해역에 닿는 순간 밤하늘은 번개로 찢기고 바다는 육지를 삼켰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방파제를 넘은 물기둥이 아파트 단지를 덮쳤고 주차장의 차들은 둥둥 떠다녔다. 순간 풍속 초속 55m, 시속 200km. 차량이 뒤집히고 가로수가 뽑히며 도시는 한순간에 암흑 속으로 추락했다. 그때 하늘은 마치 고함을 지르듯 천둥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 문마저 바람 앞에서는 종이장 같았다.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니다. 이것은 자연의 분노다. 14일 오전 6시, 영남 내륙, 공기의 전쟁터. 태풍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마산, 창원, 대구, 안동을 관통하며 공기 자체를 지지겼다. 도로는 강이 되고 강은 다시 도로가 된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소리 없는 폭탄이라 부르는 바람 속에 숨을 죽였다.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70mm의 폭우. 농경지는 흙탕물로 삼켜졌고 산비탈은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다. 구조 요청이 빗발쳤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헬기로 떼지 못했다. 이날 새벽 한반도는 그 어느 전쟁보다 참혹한 하늘의 포화 속에 있었다. 14일 오전 10시, 충청, 태풍의 눈이 관통한다. 대전 인근, 바람이 갑자기 멈는다. 하늘이 잠시 개며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폭풍의 중심, 눈 속의 고요, 죽음의 함정이었다. 단 10분 후, 바람의 방향이 180도 뒤집히며 도시가 산산조각 난다. 남풍이 북풍으로 변하며 모든 것이 부서지고 유리창 수천 개가 동시에 깨진다. 광고판이 날아다니고 전봇대가 쓰러진다. 하늘이 울부짖는 듯 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심판이라는 것을. 14일 오후 3시, 수도권, 하늘이 터진다. 태풍의 북쪽 외벽이 수도권을 강타한다. 서울, 인천, 경기 전역이 붉은 강수대로 뒤덮인다. 시간당 50mm의 폭우폭탄이 떨어지고 한강은 거대한 뱀처럼 불어나 제방을 위협한다.
도심도로는 물바다로 변하고 지하철 출입구에는 역류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교통은 완전히 마비. SNS에는 서울 하늘이 무너진다 라는 실시간 글이 폭주한다. 기온은 불과 몇 시간 만에 10도 가까이 떨어졌다. 남쪽의 열기와 북쪽의 냉기가 충돌하며 가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겨울의 숨결이었다. 14일 밤 10시, 강원 영동, 마지막 폭발.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 남은 힘을 폭발시키듯 쏟아난다. 산사태, 폭우, 해일, 삼중재해의 종합센트. 동해안에는 최대 6m의 파도, 방파제가 부서지고 마을이 고립된다. 산간 마을의 불빛은 하나둘 사라지고 라디오만이 유일한 생명선이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건 한반도 기후 붕괴 시나리오의 일막입니다. 15일 새벽. 태풍은 떠나지만 상처는 남는다. 하늘은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섬뜩했다. 바람은 멎었지만 도시의 숨소리도 사라졌다. 무너진 가로등, 늦은 도로, 찢긴 하늘. 그곳엔 단 하나의 계절도 남아있지 않았다. 기상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나크리는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계절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시대. 인간의 오만이 남긴 결과. 10월 15일. 이제 더 이상 가을이 아니다. 남쪽은 여름, 북쪽은 겨울. 그 사이에서 계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크리는 떠났지만 그 이름은 대한민국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날 하늘은 울었고 인간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구는 다시 묻는다. 당신들은 이제야 깨달으셨습니까? 하늘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